네,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정영민입니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사회를 합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우리 무도사,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사람, 우리 무도사 곽영관 형제님께서 소개하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이셨던 서울에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역을 서울 이렇게 했습니다. 박광균 교수님께서 영양제 먹어야 하는가? 아주 흥미진진한 제목입니다. 우리 박광균 교수님 와주셨으면 마이크를 예, 켜시고 자신 소개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켜놨습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광균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평소에 의심이 들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제 소개가 이제 치과대학 교수로 돼 있으니까, 왜 이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영양제를 얘기할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30년 전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계속 하고 있었었고, 그때 이제 브레인 코리아 21이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대학원생들을 키우자, 이런 프로그램이 BK21이라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바보 코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레인 코리아가 아니라 뭐냐면 정부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BK21에서 제가 이제 교과과정 운영위원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근무하면서 왜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에게, 앞으로 들 의사들에게 영양학하고 독성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이 우리나라에 41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도 영양학과 독성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선구자적으로 영양학과 독성학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석했던 많은 의원들이 우리도 그 과목 개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영양학이나 독성학을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제안한 당신이 좀 강의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정년 때까지 계속해서 영양학과 독성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제 전공은 종양학입니다. 암에 대한 걸 전공을 하고 있고, 암에서도 암 예방에 대해서 암 예방에 대해서 주로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돼 있으면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이런 영양학과 독성학을 쭉 하면서 의사들이 오늘날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영양학이나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러 나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들은 영양학하고 독성학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TV에서 바로 옆 채널을 틀면, 앞에 거든 뒤를 틀면 그 영양제를 바로 옆에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채널에서. 그래서 이거는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영양학이라는 게 한 번쯤 영양제 꼭 먹어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먹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정년을 한 5년 정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선배들이,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암을 전공하고 이제 영양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자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질문 속에 영양제를 많은 친구들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제하고 약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받아들이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물질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따라서 독성 정도가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약이지만, 영양제는 내 몸에서 원래 필요한 물질에서 이 물질로 받아들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는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양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비타민 또는 칼슘 이런 성분들을 영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영양소라고 하고, 영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식품을 섭취해서 받아들이면 그거를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를 내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기 때문에 영양소는 절대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양제를 우리는 이제 꼭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많은 토론이 있고 전혀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끝까지 양쪽 철로가 만나지 않으면서 길게 가면서 끝까지 만나지 않는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데, 정반대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5대 영양소라고 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을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돈이 전혀 되지 않는 물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섬유소를 해서 7대 영양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는 왜 필요하냐?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탄수화물은 그람당 4칼로리가 나온다든가 지방은 9칼로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교육을 잘 안 받았던 부분은 술, 즉 알코올을 먹으면 무려 7칼로리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배들을 보면, 조상들을 보면, 그 옛날에는 농사를 아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 전에 세참을 먹었고, 저녁 전에 세참, 무려 세참을 2번이나 먹었는데, 농사라는 게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세참을 통해서 하는데, 이 세참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막걸리였습니다. 이 막걸리는 분명히 술입니다. 술이기 때문에 그람당 무려 7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막걸리는 다른 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막걸리에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술에도 영양소가 들어있는 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배들은 이런 막걸리를 먹으면서 에너지도 얻고 영양소까지 얻는 그런 현명한 조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양소, 그 에너지 면에서 볼 때 추운 극지방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많이 마시는데, 이 보드카는 에너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열을 대량으로 낼 수 있어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는 이제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에너지를 마치 얻기 위한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다 보면 영양소를 많이 꼭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우주선에 채소나 과일도 실어야 되는데, 우주선에는 채소나 과일을 실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나사에서는 성분 영양이라고 해서 알약으로 딱 먹으면 되는 거를 개발을 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성분 영양에는 지방은 들어있지 않고 섬유소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방은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고 살찔까봐. 그 다음에 섬유소는, 이 섬유소가 바로 우리가 변을 보게 하는 찌꺼기를 만드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주선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섬유소를 넣지 않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영양소, 성분 영양이라는 걸 들어보면 마치 우리는 밥을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되겠다, 그거 먹고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냄새가 지독하고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질 않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 좀 맛이 있는 이제 펩티드나 이런 거로 바꿔가지고 지방도 좀 집어넣고 해서 몸에 에너지도 없고 맛도 있게 하는 성분식이를 만들게 돼 있지만, 이 성분식이도 사실은 그렇게 먹는데 만족스럽지 않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데는 그 에너지를 얻는 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만감이 있어야 됩니다. 포만감을 느껴야만 먹는 그 느낌을 갖게 되는데,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성분식이마저도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 그러면 왜 먹어야 할까? 자, 오늘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홍해걸, 아마 의학 시험 전문 기자를 잘 알 텐데, 홍해걸 그 부인이 여 에스더라는 분인데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걸 기반으로 할 때 2020년에 작년에 SBS에서 끼니 위에, 이런 뜻의 끼니 위란 그 영양제 진실 게임이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이때 이 두 분은 영양제가 절대로 필요하고 자기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여 의사분은 무려 27알에 27종류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다 그랬고,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도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절대적으로 평상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반대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비만 연구소 소장이었던 그 베리 팝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양제 먹을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채소나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 얼마든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먹냐? 전혀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채소와 야채를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영양제의 무용론을 얘기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영양제가 필요할까? 뭐 채소와 과일을 얼마든지 먹으면 충분한데, 근데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2004년도에 텍사스 대학의 도널드 데이비스 연구팀이 1950년도에서 1999년 사이에 43가지 채소와 과일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단백질과 칼슘, 인, 철분, 비타민 C 이런 것들에 대한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더니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있더라. 즉, 약 40년 동안 보니까 영양소가 많이 감소돼 있더라. 옛날만큼 먹을 수가 없더라. 또한 미국의 푸시 연구소에서 1975년에서 1997년까지 여러 가지 채소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칼슘은 27%, 철분은 37%, 비타민 21%, 비타민 C는 30%나 감소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국에서도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면 평균 20, 30% 이상이 다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1950년대에 비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한 사람은 1950년대에서 오늘날까지 보면 한 70년 됐는데, 스티브 누젠이라는 박사가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에서 얘기했을 때 많은 영양소가 줄어들었는데, 감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옛날에는 복숭아를 2개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몇 개를 먹어야 되냐? 무려 쉬운 3개를 먹어야만 그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더라. 이 정도로 영양소가 많이 감소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브로콜리를 한 개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었는데 오늘날은 적어도 2개 이상을 먹어야 그 정도 양을 받을 수가 있더라. 자, 이러한 그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한두 개만 먹어서 영양소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던 양을 오늘날 먹으려면 무려 2배에서 아까 얘기했죠. 복숭아는 25배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를 먹어야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 우리는 무려 아주 많은 채소나 아니면 과일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채소나 과일 또는 곡물 속에는 영양제가 아까 얘기한 에너지를 주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이런 거는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에너지원은 줄어들질 않았고, 그 다음에 7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 우리 몸에 절대로 필요한 영양소를 먹으려면 2배 내지 25배까지 먹다 보면 에너지 양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에너지 양은 무려 2배에서 25배가 증가하니까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절대로 에너지는 부족하지가 않다. 오늘날 나오는 거에서는. 단지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를 그러면 우리 위가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봉밥도 여러분이 먹었을 테고 고봉밥도 모자라서 하루에 한 5번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밥을 많이 먹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위는 점점 작아져서 그 아까 얘기한 브로콜리 2개 아니면 복숭아 쉬운 3개를 먹을 수가 없죠. 그 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정제해 놓은 영양제를 먹어서 이제 보충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영양소가 많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데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줄어들어갈 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 유엔 환경 회의에서 유엔에서 하는 환경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토양 성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토양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공급원인데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는 무려 토양에 있는 영양소가 85%나 감소했고 그다음에 호주나 유럽은 5, 6%, 아시아도 78%나 영양소가 감소가 돼서 채소나 과일이 제대로 자란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영양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영양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채소나 과일들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많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과일도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고 저 태국에 있는 망고를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가 있는데 태국에 있는 망고를 완전히 익었을 때 우리나라에 보내오면 유통기간이 무진장 짧아지죠. 유통기간을 생각을 해서 덜 익은 과일을 따서 보내게 되죠. 많은 나라에서. 그러면 그런 덜 익은 과일들 속에는 영양제가 아까 얘기한 에너지원은 충분히 있고 물도 충분히 있는데 영양소는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제로 아주 좋은 영양소인데 이런 그 토마토는 우리가 이제 유통기간을 감안해서 아직 덜 익었을 때 파랄 때 따가지고 유통기간 중에 이제 판매 기간을 굉장히 넓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틸렌 가스 같은 걸 사용해서 불그레하게 이제 색이 나게끔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라이코펜 양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영양소는 더욱더 또 줄어들게 돼 있고, 즉 덜 익은 것 먹어서 그렇고 토양이 나빠져서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영양제를 그대로 먹지 않고 곡물도 현미를 안 먹고 백미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가공을 하는 도중에
많은 영양소가 또 제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했을 때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작은 양의 식품 또는 과일이나 야채를 먹어도 충분히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 많은 양을 먹으려면 우리는 배가 터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뚱뚱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뚱뚱해지기 싫은데 비만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안으로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영양제를 대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기농에 대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유기농을 먹으면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기농이라는 정의는 유기농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지, 유기농 속에 뭐 영양제가 우리가 더 많이 들어있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이 들어있는 걸 유기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을 먹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내가 에너지를 먹었고 에너지도 충분하고 내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은 것 보니까 나는 영양소도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건이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제를 우리는 대안으로서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영양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오늘 시간상 제가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영양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요즘 얘기하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즉 유산균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타민, 메가도스 비타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메가3는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는 영양제 선택은 사치가 아니고 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